두 밑변 더하기 17 곱하기 8 나누기 2 한 녀석이 몇 개? 4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냥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계산 좀 잘 하세요.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 기둥뿔 부피 211쪽 212쪽 있어? 빨리 말해. 없어? 213쪽 213쪽에서 요거 자 회전체 부피 뭘까? 회전체 부피 선생님 이거 그리라 그랬죠? 백할꼬마니 요렇게 그리기만 해도 4파이 곱하기 5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 16번 저 기둥의 3분의 1이죠. 어디를 밑면으로 볼까? 상관없어. 어디를 밑면으로 보든 뭐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있는 이 면을 밑면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을까? 그럼 밑면 넓이 얼마예요? 4 곱하기 2 나누기 2 이게 밑면의 넓이죠. 높이는 6이고요. 그런데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잉? 안 해도 되겠죠? 213쪽 자꾸 계산 오류가 좀 생기네요. 요건가요? 원뿔대 부피? 응? 두 가지로 풀게요. 이거는 풀어볼게요. 두 가지로 다. 어려워서는 아니고 여러분도 어떻게 푸는지 좀 볼게. 일단은 그냥 보이는 대로 푼다라고 하면 중1 수준으로 풀어볼게. 중1 과정으로 풀어본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큰 뿔에서 작은 뿔 빼면 되겠지. 큰 뿔 부피부터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밑면의 넓이, 높이, 뿔, 작은 거 얼마? 밑면 넓이 4, 높이 3,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이니까 108 빼기 4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제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위에 꼭다리랑 전체랑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길이가 3이죠. 그럼 이게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7분의 1인 거 알겠어요? 자, 작은 거 길이로 볼게. 1대 3이죠. 부피면 1대 27이야. 그러니까 얘가 전체 27분의 1이면 남은 건 얼마야? 27분의 26이 남았겠지.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됐는데? 36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에 대해서 27분의 2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약분돼서 4 남아요. 104. 큰 차이 없어요. 두 가지 다. 네, 알아두시면 좋겠다. 끝.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오늘 통계 나가고 이제 정리되면 바로 2학년 거 시작합니다. 바로 2학년 거 시작이에요, 우리. 3월 달에. 순환소수. 자, 그 다음에 215쪽.
없고요. 9 뭐 있나? 번호를 불러라 차라리. 8번. 8번 먼저. 반지름이 이 어린 9의 부피는 어린 9의 부피 몇 배? 8배. 끝. 8배죠. 넘어가서 10번. 자, 일부분을 잘라냈대요. 지금 요만큼을 잘라냈죠. 반의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을 잘라냈죠. 남는 게 얼마야 그러면? 8분의 7이 남았지. 그치?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자, 이 녀석의 반지름이 현재 3cm란 말이죠. 선생님이 9의 부피를 물론 봐봐.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응? 그런데 가능하면 9를 생각할 때는 겉넓이 그 다음 부피로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4파이 곱하기 9파이 곱하기 4 원의 4배 너의 3분의 반지름 맞지? 너의 8분의 7 됐죠? 요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관계로 구성을 이해하시면 방금 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바로 수식이 나왔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계산이 가능해요. 더 없죠? 넘어갑니다. 이번 주 8강 잘 해오시고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이번 주가 좀 2월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방학에 조금 시간 더 써서라도 9강까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9강 문제는 푸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단순 계산이고요. 자,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값하고 잎 값이 있는데 줄기는 쉽게 말하면 10의 자리고 잎은 1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값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열량에 대한 표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줄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난 이렇게 자료 많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자료가 있는 걸로 봅시다. 자, 이거 좋네요. 이거 그냥 그림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일요일에 숙제를 한 시간을 조사한 건데 이게 분에 대한 단위값이 분이래요. 이해됐나요? 자료 조사했더니 1, 0이면 이게 10분 했고 17분 했고 18분 했다는 이야기야. 23분, 26분, 27분, 28분, 29분 했던 친구가 3명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줄기가 4인 자리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워져 버렸대. 30분 미만인 학생이 전체 5분의 2야. 30분 미만이면 여기까지지. 자료의 개수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명은 전체의 얼마? 5분의 2야.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2x가 10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뭐 x는 25죠.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이고요. 숙제를 한 시간이 많이 걸린 학생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자료 개수를 한번 보자고요. 자료 개수 옆에다가 개수만 한번 써볼게. 약간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 자료 개수 3개 들어가고 7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여긴 4개야. 맞죠? 전체 학생 수가 25명이니까 자, 여기까지 15, 19, 여기 몇 개? 6개죠. 그러면 숙제한 시간이 많이 걸린 순서대로 11번째면 자, 숙제를 많이 한 10명은 여기서 끝났지. 그러면 여기가 11번째죠. 35분. 되겠나요? 빈칸 채우기입니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문제라서 이걸 수학 문제라고 해야 될까? 뭐 계산이 들어가니까 수학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독서 능력, 이해 능력만 있어도 선생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자, 줄기는 시간이고 잎은 분이라고 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가 가장 적은 시간대. 그러면 시간의 개수가 적으면 운행 개수가 적은 거죠. 몇 시대예요? 6시대죠. 자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거. 그냥 보면 알잖아. 보면 제일 짧은 거.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 횟수. 자, 서울역 방면 7시 30분이면 요거부터 요거까지죠.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서울역 방면으로 7시 반에서 8시 사이, 8시 전까지니까. 그죠? 4개. 자료를 읽으란 얘기야. 8시 25분에서 55분 사이에 서울역 또는 인천공항 모두 구하세요. 개수죠. 25분에서 55분, 25분에서 55분, 25분에서 55분. 자, 여기 5개 있고 여기 자료 4개 있네요. 그죠? 9번 9회. 이게 뭐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다. 자, 남학생, 여학생 수학 성적입니다. 여학생인 세미의 성적이 반전체의 상위 25% 이내에 속할 때 최소 몇 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25%니까 전체 학생 수 한번 볼까요?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총 6명 있고 5명 있고 6 있고 7 있죠. 그럼 몇 명입니까? 학생 수가 11, 17에 24명이죠. 자, 24명의 자 25%는 4분의 1이죠. 몇 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등 찾으래. 6등 6등. 그러면 제일 높은 점 지금 합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9 합치고 어떻게 돼요? 0, 1, 2, 2, 4, 4, 7이지. 6등 1, 2, 3, 4, 5, 6등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최소 몇 점? 91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하니까 이해되고 선생님 설명 없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단원은 선생님이 딱히 설명할 문제가 없어요. 다 했던 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줄기잎 그림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준이다. 근데 도순포표는 쌤이 지난 시간에 따로 인트로 수업 해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도순포표만 다시 정리해봅니다. 이번 주 그래서 개념숙제 도순포표 있어요. 도순분포표. 지난 시간은 인트로라서 그 배경을 좀 설명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자료들이 있어. 우리 자료의 값을 뭐라고 하지? 이제 까먹지 말자. 별량. 그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로 만들면 변하는 양 이런 뜻인 거야. 어떤 양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그래프처럼. 자,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자료의 값을 가지고 이 자료 전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표로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집어넣냐면 우선 계급이란 걸 나눠. 계급은 이 자료의 크기를 어떻게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게 계급이야. 그 다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개수를 직접 그냥 세버리는 거야. 값 자체를 지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당 계급에 포함되는 뭐의 자료의 개수를 의미해. 여기까지 됐을까? 그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원래 값. 원래 별량이 다 사라져. 원래 별량은 사라지죠. 대신에 그 계급에 들어간 그 자료들은 이 값으로 퉁친다고 했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원래 별량이 모두 사라진다고. 원래 자료값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에 그 계급에 들어가 있는 그 도수들은 모두 이 값일 거야 라고 바꿔버린다 그랬지. 퉁친다고. 근사친다고 했지. 계급값. 계급값은 그래서 원래 별량 대신에 쓰는 값이야. 어떻게 구해? 계급의 중앙값. 어떻게 구해? 가운데 값이니까 어떻게 구해? 그 범위에 그 계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가운데값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급값이 나와요. 해당 계급의 제일 작은 범위랑 제일 큰 범위. 그쵸? 경계선 값이라고도 합니다. 경계선 값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나요? 우린 이렇게 해서 도수분포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면 도수분포 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평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원래 평균 어떻게 구해? 자료를 모두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근데 원래 자료값이 남았어, 사라졌어? 사라진 대신에 뭐가 대신에? 계급값으로 퉁쳤지. 그러니까 각 계급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러면 각 계급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값의 합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 값들의 전체 합을, 그러면 자료의 전체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도수의 총합이야.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이란 자료의 개수겠지.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때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나씩 떨어져 있었어. 근데 얘는 이렇게 계급으로 연결돼서 구간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대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 붙었어. 왜?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이어 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나오는데, 얘 이름이 뭐라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가장 꼭대기 가운데 점,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여기 아래에서도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걸 뭐라고 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의 막대의 넓이의 합은 서로 같아. 아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죠. 1-2에서 앞에서 했으니까. 얘가 어떤 상태냐면 한쪽은 바닥이죠. 한쪽은 반대편 이쪽 꼭지고, 얘네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직각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그래서 어디랑 어디 부분이 넓이 같냐면 여기랑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넓이 가고요. 여기 아니지. 여기 그림이 여기서 약간 요렇게 가니까 여기 이렇게 넓이가 같아진다고. 그런 특징이 있다. 됐나요? 뭐가요? 멈춘 거 아니고 느려. 자, 그 다음에 그 자료의 크기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다 그랬지? 이 구간의 이 일정한 구간이라고 하는 걸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이 정도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있던 원래 자료죠. 원래 자료고 얘를 도수분포표로 바꾸래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계급은 11로 시작해서 계급의 크기가 3초래. 그러면 14까지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한쪽은 이상, 한쪽은 미만 이렇게 해줘야. 그러니 봐봐. 뭐 11 이상, 14 미만 해야 그 다음 14 이상, 17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14라는 별량이 만났을 때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하가 되고 여기가 이상이 되면 둘 다 포함이 돼버리죠. 또는 여기가 미만인데 여기가 초과가 되면 14가 갈 곳이 없지. 그러니 한쪽은 이상이고 한쪽은 미만으로 해야 그 경계선의 값이 갈 곳이 정해져. 그래서 이상 미만으로 도순법표는 정합니다. 알겠죠? 그럼 표를 한번 마저 만들어 볼까? 그럼 14에서 17. 자, 17, 20, 23 아래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도수 셉니다. 11 이상 14 미만인 거 찾아. 첫 번째 줄 11, 13 두 개죠. 자, 14에서 17, 14 이상 17 미만 하나, 둘, 셋, 17 미만이야. 얘 안 들어가. 셋. 자, 17 이상 20 미만. 17 이상 20 미만. 하나. 야, 16 안 셌어, 여기. 16. 동그라미지? 그래서 개수 셀 때 이거 모양 다르게 동그라미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하셔야 돼요. 자, 17 이상 20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이상 23 미만. 하나, 둘, 셋. 나머지 안 한 거 두 개죠. 맞아요? 자, 이걸로 개수 한번 세봅시다. 15에 20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센 건 20개가 있는데 여기 개수가 20개인지 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에서 하나 빠지니까 20 맞네. 다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도수분포표야. 자, 그랬을 때 원래 자료의 값을 뭐라고 한다? 별량. 자료의 크기를 일정한 구간으로 쪼개놓은 게 뭐야? 계급. 그러니까 여기가 계급이야. 여기 써놓은 자료의 개수가 뭐야? 도수야. 됐어? 그럼 그 옆에 계급값도 한번 써볼까? 그냥 값이라고 쓸게. 계급값은 너와 너의 평균이죠. 가운데 값.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계급의 크기가 3이잖아. 그러면 그거의 작은 값, 큰 값 사이 이 거리가 3인 거잖아. 가운데는 얼마겠어? 1.5겠지. 그러니 11에서 1.5 간 12.5겠지. 그 다음 계급값은 얘랑 얼마 차이 날까? 계급의 크기만큼 차이 나겠지. 그래서
15.5, 18.5, 20, 21.5, 24.5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시면 계급값도 완성이 됩니다. 약간 자동 완성처럼 되죠. 하나만 딱 보여놓으면 그 뒤로 계급의 크기만큼 차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곱해가지고 곱한 값들을 또 여기다 다 더해야 돼. 응?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는 거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걸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간단해. 두 번째는 이런 분포 상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가장 중요한 건 자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기본 문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념 숙제할 거는 요게 다예요. 도순포표가 뭐고 히스토그램과 도순포 다각형이 뭔지만 아시면 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물론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평상시 독서 능력, 그냥 이해 능력, 거의 사회 문제나 과학 문제 같은 느낌이다. 자, 봅시다. 60분 미만인 학생이 10%다. 60분 미만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4명이 10%야.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지? 100%지. 그치? 그래서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어야 돼? 40명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40이 나오면 돼. 그럼 빈칸 인원 구하는 건 그냥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25명이니까 15다. 전체 학생 수 40명. 여기 들어갈 인원 15명. 끝.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딱히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자료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별량. 이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놓은 구간을 계급. 아니, 여기 밑에다 써야지. 아니고 별량. 2번이 계급. 3번 구간의 너비 뭐라고 해? 계급. 계급의 너비. 그 일정한 구간 나눠놓은 거. 계급의 크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뭐라고 해? 도수라고 해.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여 계급과 도수로 나타낸 표를 뭐라고 해? 도수분포표라고 해. 용어 정리. 근데 개념이 용어밖에 없잖아. 아니까 이건 해놔야지.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게 그냥 이번 단원의 개념이야. 이걸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등교하는데 30분 이상 걸린 학생 수 몇 명입니까? 뭐라고? 5명. 그쵸? 30분 이상 걸린 친구 5명. 어렵나요? 괜찮죠? 자, 아래 자료는 도순표로 바꾼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개수 세는 거잖아. 요령만 좀 익혀볼까? 70에서 75 동그라미 해보자. 70, 중요한 거 이거야. 70 이상 75 미만이야. 근데 여기 소수점이 없지. 그럼 70부터 74까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뭐 안 그은 거 있어? 70에서 74 사이. 없지? 몇 명이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 자, 75에서 79. 동그라미 해보자. 75에서 79.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냐? 다섯. 80에서 84. 하나야? 하나야. 전체 자료를 봤더니 1, 2, 3, 4, 5, 6, 7, 30개 해야 되거든? 이 합이 30이 되는지 봐봐.
9에 23, 23, 28, 29, 30. 30 다 맞네요? 이렇게 개수 세는 거야. 내가 돌 일 있냐고. 없죠? 끝났습니다. 자, 승현이네 반 학생들 조사했습니다. 에이씨, 안 해. 안 할 거야. 2칸 정도 채워진 거 하자. 8번 하자. 어느 반 학생 30명의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했어. 18초 이상인 학생이 30%래.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이 30%래요. 30명에 30%몇 명입니까? 30명에 30%면 9명이 해야 되죠? 30명에 30%. 10분의 3. 9명이죠? 그럼 여기가 8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A 나오죠? 안 할 거야. 할 거야. 9, 21, A 9. 뭐 이런 거야. 에이,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나하나 안 풀어도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과 도순포 도각형. 도순포표로 주어져 있는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히스토그램이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봤던 막대 그래프와 이번에 그리는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뭐라고? 그래, 붙여서 그리느냐 떨어져서 그리느냐. 히스토그램은 붙여서 그린다 그랬지. 왜 붙이느냐가 중요해. 왜 붙여? 계급이 구간으로 나오니까. 이해됐어? 자,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4, 6, 8, 10이 있잖아. 만약에 어떤 자료를 조사를 했어. 일주일 동안 하는 컴퓨터 시간? 뭐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야, 4시간 하는 사람, 6시간 하는 사람, 8시간 하는 사람, 10시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4시간에 손들어! 이런 식이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4시간에서 6시간이 몇 명,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몇 명,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별량의 각각의 개수를 구하면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뭐 4시간 10분, 4시간 20분, 5시간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구간에 대한 막대 그래프니까 붙여 그린다야.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리라고 합니다. 참나. 그려볼게요, 그래도. 근데 이 밑에서 뭐 써야 되냐면 2, 4, 6, 8, 10, 12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요 한 칸에 최대 10이니까 2, 4, 6, 8, 10이라고 해봅시다. 한 칸에 2개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2에서 4, 8. 자, 자, 그린 거 봐봐.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8, 4에서 6, 10, 6에서 8, 9, 8에서 10. 갑자기 2명이야? 10에서 12, 1.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겠죠?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끝난다. 어때? 선생님의 설명을 꼭 들어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이없죠? 그래서 도형 단원보다 훨씬 더 쉽다. 자,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습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 물어보는 게 뭐야? 1번 물어보는 게 뭐지? 계급을 물어봤어. 좀 오랜만에. 1번에 물어보는 건 뭐야? 계급을 물어봤지. 조건은 뭔데? 도수가 가장 큰.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 계급을 대답해야 되는데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그럼 어떻게 돼? 150 이상, 155 미만 이렇게 말해야 계급을 대답하는 거야. 됐어? 여기요, 여기. 그럼 답이 여기야? 아니지. 이렇게 말해야지. 2번 보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체 중에 퍼센테이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좀 요령이 필요한데 2,
6, 12, 10, 6, 4 이렇게 숫자 써놔. 그러면 일단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 세는 것도 쉬워. 10, 20, 40명이죠. 전체 40명이거든. 밑에 써놓고 160 이상인 거. 그럼 160에 선을 쫙 그어가지고 몇 명이야? 10명이죠. 몇 퍼센트? 4분의 1이니까 25%. 되겠어. 13번째로 큰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래. 3번 물어보는 거 뭐야? 3번에서 물어보는 거 뭐야? 도수죠. 이렇게 하는 거야. 도수를 그러니까 도수를 대답할 거야. 도수는 뭔데? 자료의 개수지. 그러니까 13등 학생에 속해 있는 계급의 도수. 13등이 속해 있는 계급을 찾고 그것의 도수를 말하세요. 10입니다. 10명 아니고요. 10. 됐을까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도순포 다각형이지만 히스토그램 해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 점이 찍혀 있는 자리에 도수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려놓으면 약간 이게 흐름이 보이죠. 우리 반 뭐야 이거? 스포츠센터 이용 시간. 자, 스포츠센터 이용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몇 시간부터 몇 시간?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많이 이용한다. 아, 시간대인가? 포도라는 과정이 있어. 그 다음이 바로 고등학교 통계야. 통계는 딱 3번 나와. 중1, 중3, 고2. 2년 간격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별로, 깊이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로 본다는 거야, 오늘. 뭐 있었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오늘은 실전 문제 그냥 바로 푼다고. 여기 제일 쉽다니까? 내가 보기에 중학교 전체 과정에서 여기가 제일 쉬워. 이거는 할 게 거의 없다. A, B 값을 찾으래요. 봐보세요. 옆에 히스토그램을 보고 여기 개수세라는 거야. 50에서 60 사이 몇 칸이니? 2명. 80에서 90 사이 이거 도수 얼마니? 3명. 답은 2와 3이야. 보여? 왔다 갔다만 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 필수예제 선생님이 뭐 추가로 안 할 겁니다. 금일 확인할 수도 많은데.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푸는데 진짜 한 시간 안 걸릴 거야. 다다다닥 푸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같은 페이지 248쪽 5번.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항상 10이죠. 근데 이 위로 얘 5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띠로 쫙 연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도수만 알면 돼. 3, 6, 10, 8, 3. 그쵸? 18, 19, 20, 30이야. 높이는 30인 거지. 이어 붙이면. 넓이는 얼마야? 단위는 없어. 단위 없어.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세요. 1번. 계급은 몇 개 있나요? 그러면 막대 몇 개 있나요? 물어본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습니다. 계급의 크기는요. 계급의 크기란 이 간격이지. 간격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이거 틀린 말이지. 1시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거 더하면 돼. 2, 8, 12, 14, 10에 4를 더하면 돼요. 그죠? 20, 30, 48, 50이야. 50명 맞네요. 수면 시간이 짧은 쪽에서 6번째.
그러면 속하는 계급은 자 수면 시간이 짧은 쪽에서 6번째 학생이 속한 계급 찾으래요. 여기죠. 5시간부터 6시간. 맞아요. 7시간 미만인 학생. 7시간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인가요? 22명이죠. 22명이죠. 그럼 50명 중에 22명은 몇 퍼센트인가요? 44%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줘야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상식적인 문제들이다. 자, 8번 찢어진 히스토그램입니다. 근데 일단 전체 학생 수가 32명이다. 하루에 평균 몇 분 걷는가? 30분 이상 걷는. 근데 지금 자료가 몇 개가 비냐면 하나, 두 개가 자료가 비죠. 네. 그 다음 4, 6, 5, 2 30분 이상 걷는 학생이 50%. 그러면 30분 이상의 도수가 16명이 나와야 돼. 맞아요? 네. 그럼 현재 여기 몇 명이야? 7명이네. 여기는 몇 명이어야 돼? 9명이어야 돼. 맞습니까? 여기는 9명이어야 돼. 여기도 16명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6명이어야 돼. 자, 빈자리 다 채웠네요. 그랬을 때 20분 이상 30분 미만의 도수는 몇 명인가요? 6명이요. 도수분포표에서 엄청 큰 수를 다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40, 250쪽 볼게요. 찢어진 거 볼게요. 찢어진 거. 전체 30명입니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직사각형의 넓이 비가 직사각형의 넓이 비면 도수의 비도 같겠죠. 그게 5대 2야. 근데 70에서 80명 사이가 10명이네? 그럼 여기가 4명이란 얘기죠. 다 아는 거 다 써볼게요. 5, 6, 10, 그 다음 여기 모르고 여기는 4야. 그치? 이거 구하세요. 야. 전체 몇 명? 30명. 30명에서 25명 빼면 5가 되겠죠. 여기는 5가 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문제.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울까 해서 풀어봤지만 여전히 쉽다. 자, 소윤이네 안진키 학생들을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었는데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뭐와 같다? 자, 밑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상태에서 뭐와 같다? 직, 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 얘기 나오면 그냥 히스토그램이 직사각형 넓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로 다 이은다 했지. 하나로 다 이어줄 거야. 띠를. 자, 보면 계급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이 높이는 도수의 총합이잖아. 3, 5, 10, 12, 8, 2야. 10, 20, 20, 40. 총 도수 40개. 넓이는 얼마? 80. 안 할 거야. 야, 니네 푸세요. 너네가 그냥 풀어도 설명할 게 세로축이 찢어져 있어. 참나 어이가 없네. 어? 뭐가? 찢었어. 근데 총합이 34명이죠. 그럼 보세요. 요 한 칸의 X명식이라고 생각해봐. 이해됐을까? 2X, 4X, 5, 6, 7.
7x, 3x, x 더해봐. 17x가 34명이네? 그럼 요거 한 칸이 몇 명이니? 2명씩. 끝! 그런 거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건 가능하겠니? 제일 쉬운 단원. 비고. 그래서 바로 10강까지 갑니다. 그럼 확인학습이 아니, 10강은 확인학습 숙제 아니에요. 9강 9강 끝났어요. 그러니까 확인학습 9강까지는 해야지. 알겠어? 이번 주 목요일날 9강까지는 하세요. 그럼 이거 필수 예제도 풀어야 해요? 필수 예제는 안 풀 거예요. 필수 예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수 예제 과제 대신 확인학습 풀라고. 되게 쉬워. 자, 10강 인트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 10강까지 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확인학습을 넘어가봐. 확인학습 몇 문제 있는지. 10강 좀 21 끝에 가봐. 문제. 21문제? 야, 여기까지 해 그냥. 책 끝내와. 아이, 선생님이 다 고려하고 배려해서 숙제 내주는 거야. 상대도수 분포표. 상대도수는 뭐냐면 상대도수는 총 도수분의 도수야. 이걸 상대도수로 나타내. 아니, 왜 그러는지 먼저 봐봐. 왜 그러는지 먼저 봐봐. 무엇 때문이냐면 for what이거든.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1번 평균.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평균. 원래 평균이 어떻게 돼? 원래 어떻게 돼? 아이, 계급값.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뭘로 나눠? 총도수로 나누죠. 맞죠? 그런데 상대도수는 총도수분의 도수라고 했잖아. 이해됐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도수로 안 나누고 그냥 상대도수를 써놓으면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 한만 해도 바로 평균이 나와. 자, 2번 비율. 이 개념이 더 중요해. 비율이 뭐야? 기준량에 대한 비교량의 비죠. 그 비의 값을 나타내는 거지, 비율을. 그러니까 총도수분의 도수는 비의 입장에서 보면 총도수에 대한 도수의 비인데 이것의 값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도수를 봤을 때 10이라는 도수를 봤어. 도수 10. 어쩔이야. 어떤 계급의 도수가 10인데 뭐 어쩔. 더 이상 분석이 안 돼. 그런데 얘가 총도수분의 도수로 0.1이라고 딱 써져 있어. 그럼 이거는 이것 자체만으로 전체의 10%를 의미하는 거구나. 10이라는 도수는 원래 도수가 10이었어. 그런데 상대 도수가 0.1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전체의 10분의 1이라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상대 도수를 써놓으면 해당된 비율로서의 해석이 좀 더 용이한데 알아두시면 돼요. 상대 도수는 총도수분의 도수를 의미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하나만 아셔도 된다. 성질 하나만 아셔도 돼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일까? 상대도수의 총합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1이 되겠지. 다시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를 나타낸 값이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되겠지. 끝이야. 근데 책으로 볼게.
자, 상대 도수의 뜻, 총도수분의 도수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0 이상 1 이하의 수로 나타냅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의 값. 뭐라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의 값. 그러니까 총 도수를 미리 나눠 놓은 거지. 자, 보시면 그래서 밑에 한번 과수원의 도수표와 상대 도수를 보세요. 이게 실제 비율이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 밑에다 또 써놓으세요. 상대 도수의 100을 곱하면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백분율이지. 백분율이 뭔데? 비율 곱하기 100.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교량. 계산은 비율 곱하기 100. 상대 도수는 뭐야? 비율이야. 비율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보면 그래, 하나만 확대하자. 하나. 우리 A 과수원 하나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게 원래 도수들이야. 이해됐어? 이것에 옆에 상대 도수를 구하는 건 총 도수로 나눠 놓은 값을 여기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보기엔 작게 해석이 안 되는데 오히려 상대 도수를 보면 이게 전체의 몇 분의 몇 비율이 보이니까 더 해석이 잘 돼. 그 다음에 이게 비율이니까요. 너는 24의 2분의 3배죠. 그럼 어떻게 돼? 0.15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 단위값 써놓으라고 했죠. 봐봐. 단위값을 얼마로 해놓으면 좋으냐면 이거는 주어져 있는 도수들의 특징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다 12의 배수지. 그러면 12라는 도수를 만나면 얘가 0.05야. 이게 단위값이야. 비율의 단위값. 그러면 36은 너의 3배니까 0.15. 60은 너의 5배니까 0.25. 그 다음에 항상 상대도수의 총합은 1. 그러니까 평균 구할 때도 이거 둘 곱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이걸로 나눌 일이 없어. 오케이? 이거 둘 곱하면 안 되지.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 이걸로 평균 구할 수 있다. 평균 과정도 거의 사라져가지고 평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구했죠. 평균 구할 일도 없어. 자, 발전 문제 봅니다. 예원이 반과 주연이 반에 있는데 전체 학생 수의 비는 3대2고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가 4대5야. 그러면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의 비를 나타내래.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자, 잘 봐봐. 상대 도수가 총 도수분의 전체 자료의 개수라는 의미예요. 해당된 계급의 도수죠. 근데 난 도수를 구할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도수의 비잖아. 도수를 나타내려네. 도수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방정식. 상대도수 곱하기 총도수. 맞지? 요거 써놓으세요 거기. 발전 문제 위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대도수도 알려줬고요. 총도수도 알려줬는데 도수를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표로 한번 살짝 해볼까? 예원이네 반이 있고요. 주연이네 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계급의 상대도수가 4대5야. 그러면 쌤이 B로 주어져 있는 것의 값을 표현할 때 뭐 쓰라 그랬지? 그렇지. 비례장수 문자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4A, 5A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나머지 계급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계급과 도수들이. 그런데 총 도수가 3대 1에서 그러면 3B, 2B지. 근데 얘가 지금 상대 도수잖아요. 상대 도수와 총 도수잖아요. 도수를 구하랬네. 맞아? 그러면 예원이 해당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될까? 12AB죠. 여기 있잖아. 나는 도수의 비를 구할 거니까 상대 도수와 총 도수를 곱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상대 도수고 이게 총 도수잖아요. 둘이 곱하면 10AB죠. 너 대 너의 비를 구하래. 에헤이. 6대 5지.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다 찢겼네? 다 찢어졌어. 자, 찢어진 부분 채우라는 게 문제네요. 자, 용돈입니다. 한 달 용돈. 빵원에서 2만원, 2만원에 4만원, 4만원에서 6만원, 6만원 이상. 그런데 4명이 0.05래. 어? 이거 뭐, 백분율로 나타내면 5%죠? 5%가 4명이래. 그럼 100% 몇 명이겠냐? 너 20배니까? 80명일 거야. 어쨌든. 용돈이 4만원 이상인 학생이 60%래. 그러면 5%가 4명이면 60%는 몇 명일까? 48명이죠. 12배 됐으니까 12배 되면 되겠지. 그치? 사실 단위값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구간의 도수도 뭐 여기가 인원이 합쳐서 몇 명이야? 48명이 있다는 거죠. 두 개 합쳐서. 그쵸? 여기 4명이 있고. 물어보는 거 뭐지? 2명에서 4명 사이, 2만원에 4만원 사이, 여기 들어가는 도수죠. 전체 학생 수 몇 명? 80명에서 빼도 되고. 80명에서 지금 52 뺄 거니까. 28명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잘 생각해봐. 여기가 어차피 5%고 여기 두 개 합쳐서 몇 명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60%라며.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도수는 몇 퍼센트입니까? 35%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써봐. 5%의 4명이야. 문제에서 묻는 건 35%는 몇 명이니? 이거 물어본 거죠. 몇 명? 7배 됐으니까 28명.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비율이야. 쉽게 생각해. 비율을 미리 구해놓으면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평균 구할 때는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도수로 안 나눠도 되니까. 평균 구하기가 사라졌네, 여러분들. 어이씨. 개꿀. 개꿀이야, 개꿀. 평균 구하기가 사라졌으면 계산이 복잡할 것도 없어. 다만, 다음 통계가 몇 학년에 나온다고? 3학년 통계 때는 평균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료 분석 방법이 새로운 게 나와요. 산포도. 바다도 아니고 산에서 나는 포도, 산포도. 진짜인데. 아무튼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상대도수 물어보는 거 뭐야? 상대도수. 그치? 묻는 건 상대도수야. 어디의 상대도수야? 도수가 가장 작은 너의 상대도수래. 그치? 이거지? 이거 상대도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총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와우, 7, 18, 34, 와우, 61, 와우, 89, 와우, 100이네. 아유,
2%. 0. 야, 전체 도수가 100이면 그냥 100분의 2,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0.02. 끝. 자, 4번으로 바로 갈게요. 상대 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할까요? 그쵸? 이건 비율이잖아. 상대 도수 뭐라고? 비율. 전체 도수에 대한 비율. 당연히 정비례합니다. 상대 도수는 도수가 전체 도수에 차지하는 비율. 맞습니다. 비율이에요. 다시. 각 계급의 도수가 상대 도수에서 차지하는. 맞아요. 3번. 상대 도수는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거. 맞아요. 도수 나누기 전체 도수.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1이요.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이야. 전체 도수에 따라 다르지 않고 무조건 1입니다. 상대 도수 총합 무조건 1입니다. 5번 250명 조사했는데 0.8 이상 0.9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 도수 구하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야? 묻는 거 뭐지? 도수야. 알려주고 있는 게 총도수랑 상대도수죠. 계급은 의미 없어. 그치? 도수 나왔다, 어떻게 구해? 아까 봤잖아. 상대도수 곱하기 총도수. 둘 다 알려줬어. 상대도수 얼마? 0.14. 총도수 250. 왜 그래? 이렇게 혹시 할 수 있겠는지 봐봐. 100분의 14죠. 50분의 7로 바꿀 수 있겠니? 그래야 약분하기가 쉬워. 굳이 곱셈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이거 가지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됐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약분하세요. 근데 뭐 이건 요령이니까, 계산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67쪽 갑니다. 168쪽으로 넘어갔어. 8쪽입니까? 268쪽 갑니다. 자,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소정이는 50분 동안 라디오를 청취했대. 아, 이게 뭐야? 소정이가 포함된 상대도수 얼마야? 0.14죠. 근데 총도수가 얼마입니까? 50이죠. 0.14는 100분의 14니까 50분의 7이죠. 7명. 구하라는 게 도수니까. 아, 진짜 하면서도 내가 약간 현타가 와. 이거 내가 왜 하지? 설명 왜 하고 있지? 너네 혼자서도 풀 수 있는데. 이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한번 해야 안심이 되죠. 자, 상위 30%에 들려면 최소 몇 점 받아야 되는가요? 그럼 상대도수로 얼마일까? 상대도수로 0.3까지죠. 거꾸로 더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도수와 상대도수 딱 알려주고 있는 거. 이게 단위값이야. 맞아? 여기 2야. 두 명이 0.05네. 맞죠? 5배 되면 0.25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0.3이 돼버렸죠. 그러면 최소 몇 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3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도수와 상대도수를 모두 알려주고 있는 이 칸이 중요했습니다. 그쵸? 이 칸으로 단위값을 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나? 지금 설명이? 이해 잘 되죠? 좋습니다.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자격증 교사. 야, 계급이 두 개밖에 없나 봐. 자격증이 있고 없고야.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한다는 건 상대도수, 즉 비율, 어느 쪽이 더 크니? 인 거야. 맞아? 일반은 어떻게 됩니까? 40분의 15죠.
전체 학생에 대한 자격증 있는 학생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45분의 18이야. 약분하면은 8분의 3. 네. 9로 나눌 거니까 5분의 2죠. 맞아요? 자연수 곱해 40 곱하면 되겠죠? 15 대 16이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어느 반이 더 많습니까? 2반. 비율이니까. 비율 계산만 잘하면 돼요. 6학년 마지막에 했죠. 그러면 상대도수 분포표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자, 봐봐. 상대도수 분포표로 히스토그램 그리기. 그럼 여기 밑에 가로축 먼저 써봐야지. 아이고. 2.0, 2.5, 3.0, 3.5, 4.0, 4.5. 야, 씨, 우량하다, 우량하. 미수가고, 앞에는. 그치? 여기 0.05, 0.1, 0.2, 0.3, 0.4 이렇게 써놔보자. 아까 어떻게 그렸더라? 첫 번째가 0.05, 그 다음에 0.15, 그 다음에 0.45, 0.25, 0.1. 체크 다 해놨어. 됐어? 그 다음 뭐 해? 네모 그리기, 네모 그리기, 직사각형 네모를 그려봐요. 이런. 도순포 다각형까지 그리래. 도순포 다각형 어디다 점 찍어? 꼭대기 가운데.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맨 끝에 여기 가운데. 바닥 가운데까지 연결해서 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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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순포 다각형이다.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내가 설명할 거냐 이거야. 내가 논다. 오늘은 놀이 시간에 가깝습니다. 재밌는 놀이. 이거 여러분들 약간 그 느낌 아닙니까? 누리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그럴 때 정도 하는 난이도의 쉬운 수학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것보다 쉽다. 자, 물어보는 건 12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죠. 그럼 12시간의 선을 그어. 12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도수도 아니고 그냥 퍼센트면 100분율이면 그냥 비율 알면 돼. 근데 여기 한 칸이 0.05거든. 맞아? 0.05, 두 번째가 0.25, 세 번째가 0.45야. 이거 더하면 되죠. 어때? 0.75가 나와요. 맞습니까? 75%. 라고 구하면 약간 하수. 왜 그럴까? 봐봐. 근데 되게 작은 차이야. 잘 봐봐. 내가 더해야 될 자료가 지금 몇 개니? 그러니까 반대. 몇 개니? 5개 중에 2개는 포함이 안 되죠. 이게 더 빨리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야? 0.15랑 0.2를 합친 0.25가 해당이 안 되죠. 25% 빼면 75%. 더해도 75%. 어느 쪽으로 구해도 문제 푸는데 10초다. 이런 표를 해석하는 데는 수학적인 실력보다는 그냥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놓으면 무슨 말 뜻인지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됐습니까? 야, 6시간 미만인 학생 수 전체가 200이야, 근데. 총도수 몇 명? 총도수 200명인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 둘, 상대도수가 얼마냐면 0.2입니다. 너의 0.2는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40명입니다. 됐나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 자, 윗몸 일으키기를 조사했습니다.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12명. 상대도수 얼마야? 0.15네. 0.15의 상대도수가 총 12명이다.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단위값 얼마로 해놓는 게 좋을까? 0.05. 0.05에 몇 명? 4명이다. 그러면 1은 몇 명일까? 20배 됐죠? 80명이다. 단위값 계산이 제일 편하다 그랬죠? 비율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의 단위값 계산.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다 털어도 비율을 관리할 땐 이 단위값 계산이 짱이야. 근데 혹시 이거 단위값 표 그리는 거 초등학교 때 했나요? 6학년 때 학교에서? 이런 거 따로 안 했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써먹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됐어요. 단위값이 짱이야. 자, 7번 풀 건데 조건만 옆에 좀 써놓을게요. 10분 이상 16분 미만이 8명. 이 조건 하나 있어. 그리고 확대해서 문제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0분 이상 16분 미만이 상대도수가 얼마냐면 요 한 칸이 0.02씩 올라가네요. 그죠? 봐봐. 그러면 0.162라는 상대도수의 8명이야. 그럼 한 명을 나타내기가 더 쉬워. 왜냐면 양변이 8로 나눠지거든. 0.02지. 그럼 1이 되려면 50배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몇 명? 50명. 이렇게 단위값을 샥 구해가면 되겠다. 해놓고 그냥 봅니다. 계급은 몇 개로 나누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8개 아니고요. 6개예요. 전체 학생 수는요? 50명. 구해놨고요. 4분 이상 10분 미만인 학생의 도수 0.04죠. 0.04지. 0.04는 2명이야. 도수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상대도수도 가장 크게 했죠. 16분 이상 22분. 야,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냐? 제일 높은 점에 해당되는 계급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읽으시면 돼. 16분 이상 22분 미만이야. 28분 미만인 학생. 그럼 28분 미만인 학생이면 여기 자료 4개짜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4개를 더 할 겁니까? 그쵸? 포함되지 않는 이 2개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0.14와 0.1이므로 0.24, 즉 24%가 포함이 안 되죠. 그럼 포함되는 게 76% 맞습니까? 딩동댕. 평균만 구하지 않는다면 이 도순포표는 꿀이에요, 꿀. 끝이야. 에이, 끝났어, 1다시. 아, 여러분 때의 도순포표가 이렇게 간단해진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뭐 문제 꼼꼼하게 다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문제 구성할 때 풀지 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강까지 그냥 다 푸는데, 확인학습 다 푸는데요. 필수 예제는 9강, 10강은 패스입니다. 90강 필수 예제 하지 마세요. 대신 9강, 10강에 들어간 용어 있죠. 용어. 사실 개념이 용어밖에 없어. 용어, 개념 2번만 쓰세요. 자, 오늘 수업 끝. 지금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냥 확인학습 문제 푸세요. 통계.